자, 의문의 변동.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자, 오늘의 체계가 먼저 나왔네요. 이거는 중3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의문의 개념은 요거 알아두셔야 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 1이에요. 조건 1. 뜻을 구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발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은 뭐가 기준이다? 발음이 기준이다. 표기는 뭐다? 비교 대상이다.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말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자음과 모음이 얘기있다. 그 다음에 음은 뭐 추상적인 말소리다. 추상이라는 건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자고요. 그런데 소리를 구별해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 자, 음운의 소리라는 단어와 이거 네 선생님 뭐라 그랬어? 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음운의 차이는 시옷과 이응이죠? 맞아요? 자, 끄덕끄덕한 사람은요, 네? 자기 애구맹추 하는데 때리세요. 끄덕끄덕 했잖아요, 빨리. 자, 끄덕끄덕 잘 해놓고서 안 했다는 거는 안다는 소리야, 모른다는 소리야? 알죠. 어? 알죠. 자, 설명해 보세요. 이행은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것은 모르겠어. 아니, 답을 다 찾아놓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답은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뭐는 이거 낚이기 되게 쉬운 문제예요. 딱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얘하고 다르니까 의문이 차이가 얘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초성의 오는 상시 네? 처음 듣는 소리에 아니죠. 초성의 오는 이응은 뭐다? 빈자리. 빈집이다. 빈집. 그죠? 선생님 그렇게 비유 많이 했죠? 소리값이 있다 없다? 생각을 해봐. 자, 얘 발음 어떻게 해요? 얘 발음 오로 하죠? 맞아요? 네. 얘 발음 어떻게 합니까? 오. 있으나? 아, 없으나? 그럼 빼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남아요? 오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음? 오가 남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에이씨. 알겠다. 얘가 아니라 뭐가 이 자리에 오가 와야죠. 이거 함정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왜 낚입니까? 상식적으로 눈에 띄는 게 얘하고 다르네요. 얘는 정답이 아니네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얘가 선택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내가 눈으로 보니까 또 맞거든? 다르잖아. 그죠? 얘는 정답이라고 아니라고 제껴놓고 시작을 하니까 답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죠. 알겠습니까? 요거 문제로 요렇게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뜻을 구별해 주는 거 조건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분절과 비분절. 이거는 장음, 장단이라고 하는데 얘는 소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이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마디를 나누다. 쉽게 말하면 자음과 모음은 찢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이쿠. 없다? 있다. 여러분도 자음과 모음은 쉽게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나눌 수 있어요. 분절음의 자음은 얘기하는 거고요.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동음 이어의 원래 원칙은 이 예를 왜 만들어 놨냐면 동음 이어 구분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현실성이 없다. 누가 이렇게 발음합니까? 하늘에서 눈이 와요. 영국입니까? 바보예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이 소리의 길이는 제각각이죠. 자, 우리가 장음을 발음할 때는 자 1초간 하는 거야. 자, 해봐. 하늘에서 눈 발음하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내리는 눈 발음할 때는 1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수 없죠. 그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 문제 나올 때 발음은 그냥 표시 안 합니다. 발음 기호에다 장음은 이렇게 표 두어야지 점을 찍어서 이게 장음 표시인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왔어 이게. 근데 이제 요즘은 문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중요시 했다. 방법 없습니다. 외워야죠. 이 조항이 있긴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안 나오는 주체라는 거.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음에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분절음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여기서 공기가 모관으로 일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는 소리다. 졸라 길져요. 그죠? 간단한 거. 공기에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뭐야? 자음의 특징이다. 오케이? 울려 안 이걸 얘는 자음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자음은. 근데 모음은 혼자 쓸 수 있어. 한자로 얘기하면 자자가 아들 자자고요. 모자가 없는 모자예요. 엄마는 혼자 돌아다닐 수 있죠? 아빠가 없는. 그럼 하나 만드세요. 총총으로. 부음으로 하나 만들까요? 부음? 제압이 부자에 해가지고 아버지 부. 엄마는 혼자 다닐 수 있죠. 애기는 혼자 못 다니죠. 모음은 혼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음은 공기가 목 안에서 벌어지는 장애를 받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전부 다 모음은 뭐다? 울림소리다. 기억하세요. 모음은 전부 다 무슨 소리다? 울림소리다. 그래서 앞에 이응이 붙지만 이응은 여기 자음체계 소리도 울림소리로 들어가죠. 그죠? 울림소리다. 그래서 모음을 발음할 때 여기에서 울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울리든가 주로 여기 안에 기강이라고 하잖아요. 기강. 여기가 아니에요. 광대뼈에서 어떻게 울려요 소리가? 여러분들 좀 그런 경험 있죠? 웃음 나는 친구들은 나 라면 먹고 왔는데 앞에서 친구가 웃겨가지고 웃다가 라면이 어디로 나와요? 코로 나오는 경우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테레비 앞에서 라면 먹으려고 라면 이렇게 먹다가 배고프려고 순간 웃겨가지고 웃다 보면 이게 어떻게 그 말은 꼭 뭐냐 우리가 입과 코가 어떻게 됐다. 이어져 있다. 이 여기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나오면서 그 소리가 울려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음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해봤잖아요. 남친한테 애교 떨 때 어떻게 하잖아요. 이음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자 해보세요. 여기다 코 이렇게 손 대고 해보세요. 울리나 안 울리나. 직접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집 가서 해볼게. 아니면 간단하게 여기다 손 대고 해주세요. 하면 울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톡에도 여러분들 뭐 저기 남친 여친 사귀어 본 애들은 좀 귀엽게 보이려면 꼭 받침에다 뭐 붙여요. 안 붙어도 되는 걸. 이응을 꼭 붙여. 밥 먹어 슝. 닭살이죠. 내가 들을 때는 닭살인데 내가 할 때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아이고 웃죠? 저런 사람이 또 대학교 가서 애인 생기면요 아주 지랄 연경 발광을 해요. 아주 문자로 아주 그냥 닭살. 여자들이 왜 그런 멘트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오는 그 닭살 멘트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타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거 볼 때는 별 진짜 섹슈얼은 하는데 자기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남자한테 또 그런 말 듣고 싶어하는 게 여자입니다. 쌤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선생님 표현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막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번 내가 좋아했던 여자를 뺏긴 적이 있어요. 짝사랑했던 여자. 걔가 먼저 체감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적극성이 떨어진 거죠. 나는 막 그 브레이크, 그 급발진을 원하지 않았어. 서서히.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때는 뭐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요. 손편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편지 주고받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 카톡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기다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표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틀, 늦으면 이틀 걸려요. 받아보잖아요. 그 사람이 또 쓰잖아요. 다시 또 오는데 그러니까 한 4일 걸려요. 내가 보내고. 그 기다림의 때가 설렙니다. 그다음에 딱 우체통을 딱 봤는데 편지가 있어. 기분 째지죠. 그죠? 남학생들 웃지 마세요. 남학생들도 언제 애절하게 느낍니까? 또 다른 대학에 가야 되죠? 가보세요. 훈련병 때요. 더럽게 힘들어요. 거기에 하루에 그 피로가 쫙 빠지는 게 느끼는 게 편지 대부분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가서 그 동아리나 이런데 여자친구들한테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 편지를 많이 써준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날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편지 몇 통만 오면. 그죠? 근데 한 통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라 비참합니다. 다른 애들 개똥이 아무개 다 달아주는데 나는 한 통도 없어. 연락이 슬퍼요 진짜. 괜히 뭔가 내가 소외된 느낌? 그래서 막 뭔가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편지 쓰는 시간에 막 눈물이 나죠. 아버님 천상서 졸라 철들죠.
군대에 와보니 뭐 아버지 엄마의 그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예명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하면 제대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있을 때 잘하세요. 네,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또 사랑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다음 사랑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겠죠. 이별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에 꼬리를 할 거야. 그건 누구나의 로망이고 로맨스죠. 선생님은 근데 첫사랑에 꼬리 난 사람 봤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7년, 건 10년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을 봤는데 애석하게도 저희 형수님이 먼저 병원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딸이 맨사에 등록될 줄을 몰라도 똑똑해. IQ가 140이야. 맨사에 등록될 영재 등록이 될 정도인데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요. 자, 이거는 왜 알아둬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수능도 트렌드가 있고 시험도 트렌드가 있고 이런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럽게 낼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수능에서 의문에서.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는데 뭘 가지고 내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돼. 그래서 단어를 예를 들어 선택지 딱 1번 주고 A라는 단어하고 B라는 단어를 주고 얘를 가지고 물어봐요. 조음의 위치는 여기서 차이는 이것의 차이를 물어본 다음에 차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억과 니은이다. 그러면 조음의 위치는 같은데 조음의 방법이 다르다. 조음의 방법이 다른데 조음의 위치가 같다. 조음의 방법과 조음의 위치가 같다. 아니면 조음의 방법과 조음의 위치가 둘 다 다르다. 말 비슷비슷하죠. 이래서 틀리는 거. 이런 케이스가 하나. 이걸 주고 났는데도 틀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 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음의 위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표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조음의 위치 여기 있네? 아,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아니죠. 조음의 위치 따질 때는 얘가 여기 있지만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세로로 봐야죠. 이 파란색 라인에 있으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 틀리는지 알겠죠? 따질 때. 그러면 이 세로에 여기 있는 애들이 뭡니까?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따져야 돼? 반대로. 가로로 따주셔야죠. 이렇게 따주셔야죠.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실제로 표를 이거 무식하게 외우라고 하면 중딩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근데 간혹가다 있어요. 이 표 안 주고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요거 파열 순서를 요거 바꾸면 안 돼요. 파열, 파찰, 마찰이잖아요. 그죠? 열찰, 찰이야. 열찰, 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뭐만 외우는 겁니다. 예사소리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치만 그냥 알아두면 돼요. 맨 앞에서부터 바다 끼고 가자 서해 만나 여기 누가 미음이래. 리을이야. 고쳐놓으세요. 요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바다 띄고 가자. 자, Z자가 나와요. 바다 가자 서해까지. 해까지. Z자죠? 만나러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외우는데 그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대부분 줘요 이거. 근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으로도 나와요. 왜 우리 책 보면 이렇게 내가 또 못 그리잖아 그림을. 그냥 알아서 상상해서 봐. 코가 완전히 외국인이네. 그죠? 대충 상상해 가자. 왜 웃는 건데? 이거 나도 잘도 자신 있어? 있다고? 대충 가. 여기 입술, 그죠? 맞아요? 윗잇몸, 맞아요? 대충 알겠죠? 뭔지? 여기 이 천장이 딱딱한 부분 있죠? 거기가 센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가 영국에 물컹물컹한데 그 다음에 여기가 목구멍, 목젖, 히읗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바르게 착자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는 건 중디 문제야. 고딩은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지. 수능에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그냥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리을이야. 그렇잖아. 자, 이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는 꼭 다른 건 몰라도 못 외워도 이거는 외우자 이거. 이거는 왜 외우자? 이거는 변동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죠? 기음에 얘네 세 개 있다는 거 이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유음에는 얘 하나 있다는 거. 리을이야 자꾸 신경 쓰이는 거. 그죠?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이걸 합해서 얘네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올림소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외웁니까? 양말나라, 마약나라 뭐 여러분들 뭐 문장 만들어서 외우세요. 이 네 개는 꼭 중요합니다. 자, 파열이라는 거는 터진다는 거예요. 뭐가? 공기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게 이빨이고 입천장이라면 혀가 이렇게 있다가 발음할 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파열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내가 뭐라 그랬어? 공기는 나갈 때 뭐가 돼요? 말을 할 때는 공기가 나가야 들어와요.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발음할 수 있는 건 외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그걸 또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저는 되는데요? 외계인이에요? 공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응축이 되겠습니까? 요 바로 뒤에서 응축이 되겠죠? 그죠? 막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파일은 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혀를 빼는 속도는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요. 이해가 되죠? 빵! 하고 터질 때는 하는 게 파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막는다는 것과 빼는 속도는 다르다. 마찰을 뜻 모르는 친구 없죠? 없죠. 마찰은 뭔가 두 가지가 비벼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하고 좁히면 공기의 세기는 어때요? 세지죠? 여기하고 이 천장은 마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게 나가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있다가 좁히는 겁니다. 특징은 좁히는 거예요. 그럼 마찰이 일어나려면 빨리 빼면 돼요? 안 돼요? 혀를 빨리 빼면 마찰이 일어나요? 아니요.
한 번 이렇게 하면 마찰이 일어나요?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막 해야지. 니들 모르나 이런 아, 거? 아까 그 풍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때는 책받침 가지고 있어요. 응? 꼴감 따라요 진짜. 마찰을 일어나려면 이걸 빨리 빼버리면 마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속도가 높다, 느리다. 파찰은 얘에서 특징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막는 거는 파 열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빼는 속도는 마찰에서 느린 게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도 세 개의 개념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몇 장짜리예요? 변동 언제 나오나? 이거 엄청 많아요. 아, 자. 3장 뒤에 있어요. 자,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모음은요. 자, 모음은 단모음은요. 발음한 동전의 이슬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발음이 달라지려면 입술 모양하고 혀 모양이거든요. 발음이 달라지려면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하고 쉽게 말하면 첫 소리하고 끝 소리가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단이 헛단자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그럼 이중모음 반대로 몇 개겠어요? 두 개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소리하고 끝 소리가 있다면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얘기. 자, 천천히 보면 돼. 야를 발음을 해보면 그냥 우리 야 하면은 이제 일단 그냥 듣기는 하나로 들리지만 천천히 오래 해보세요. 야를 조금 길게 해보세요. 길게 해보세요. 이야. 오버하지 마요. 아니. 편하게 천천히 계속 지속해보세요. 아, 자, 야를 발면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오버스럽게 발음하면 뭐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에서 시작해서 야로 끝나죠. 그래서 이중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류 단모음은 얘가 10개, 얘가 11개예요. 100.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에 위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칼 맞는 소리 으아야. 만화책 보면 칼 맞을 때 어때? 으아 그러잖아. 그죠? 자, 짝에서 이를 빼면 얘가 남아요. 아, 이거 너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키위 맞지? 뭐 키위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중모음은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중모음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중모음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외우면 절대 오래 안 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얘만 빼고요. 얘 단모음 체계대로 외웠잖아. 얘만 빼고요. 여기다 획을 요렇게 긋든 하나를 더 그어서 여기 없는 글자 만들면 걔가 이중문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진짜 돼요? 그러면 얘 해보세요. 얘 하나 더 그으면 뭐가 되겠어요? 좋은 유치원 나왔구나. 그죠? 얘는 예. 뭔 차이예요? 발음이 똑같은데? 자, 얘 발음할 때는 혀가 가운데 와야 돼요. 얘. 아, 얘. 예. 얘 발음할 때는 아래로 가야 돼요. 얘. 오케이?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아나운서들은 이거 연습해요. 진짜요? 발음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요?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아나운서잖아. 저 사람 지금 아, 네. 리딩 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나운서 되는 애들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 뭐 꿈을 가지고 아나운서 되려고 막 여기 이빨 불펜 깎게물고 막 바르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뉴스 대본 주고 리딩 시킨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직업병이 있어요. 남이 발음 잘못하면 바로 지적 들어갑니다. 야, 효과 아니야? 효과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중모음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획을 더 보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죠? 워에서 하나 더 보면. 워에서 하나 더 보면.
뭐해서요? 어. 정답. 왜? 왜? 얘는 안쪽으로 걷죠. 얘는 반대니까 반대로 걷면 뭐 있어요? 여기 위에 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왜? 왜 있죠? 여기만 독특하자. 여기만 한 칸에 2개 들어가자. 얘가 뭐야? 5개야. 그럼 5개 이게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럼 여기 의에서 하나 더 보면 뭐가 있어요? 의에서 하나 더 보면 의. 의. 어에서 하나 더 보면 여. 그러면 반대니까 얘는 야. 얘는 유. 서로 반대로 돼 있잖아. 반대로 하나씩 혈 더 첨가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무슨 원리를 선생님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빨간색은 위에 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애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시키니까 오늘 암기 테스트를 보고 내일 또 테스트를 보면 잊어버려 저거. 그 다음에 하나 빠뜨리면 뭐가 빠졌는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우리 세종이 무슨 원리로 만들었냐면 한글을 가회계 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획을 어떻게? 이렇게 긋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다가 획을 그으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긋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그림씩 쓰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런 글자 쓰겠어요? 그죠? 유치원 안 나온 애들이면 몰라도 유치원 나와도 이렇게는 안 쓰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획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라는데 한참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중모음이랑 이런 것들은 원리만 알면 단모음을 10개를 외웠다면 그거 거기다 획만 하나씩 더 넣어서 만들면 되고 독특한 칸은 여기야. 여기서는 2개씩 만들어져. 그죠? 그거는 뭐 반모음 중에서도 무슨 개라고 하면 돼? 5개다. 그럼 나머지 빨간색은 얘네는 2개가 되겠지.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리만 알면. 오케이? 됐죠? 끝. 비음절이 음은 됐고요. 자, 음절의 종류. 음절은 이것도 맨날 하는데 맨날 헷갈려요, 애들이. 음절은 한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랑 오는 결합되는 방법은 2개가 결합이 되는 거니까 총 4가지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모음은 단독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모음 밑에 얘는 자음은 얘는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초성에 이응이 오는 소리죠. 빈집. 그래서 초성에 오는 빈집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앞에 보자. 그죠? 얘는 받침이 없는 거고 얘가 받침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음절에서 여러분들이 따지실 때는요. 받침이 있는다 없다 이거 따지실 때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건 뭐다? 발음 기울이고 안 고치고 한다. 불꽃놀이 발음해보세요. 불꽃놀이. 꼰. 놀이. 이렇게 되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받침이 있는 소리는 3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따지면 3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따지면요. 아니. 왜 틀리는지 알겠죠? 네. 뭐, 음은 100% 뭘로 고쳐라? 발음 기호로 고쳐서 푸셔야 돼요. 이게 문장으로 나와도 잘 나와요. 개수 묻는 문제.
이건 옛날에 유행 한번 간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낼 수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음은 무조건 발음 기호를 고쳤을 때 고치고 나서 얘를 적용해야 돼요. 문장이 나왔을 때 그냥 여기 형태론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달라요 분명히. 이해되시죠? 꼭 함정에 빠지는 것도 꼭 있더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음은 이제 변동으로 들어간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건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근거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서 조항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조항은 보기로 주어진다. 그러면 말로 풀어져서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야. 조항이. 그러면 모든 음은 변동은 어떤 구조가 된다 그랬어. 앞에 오면 뭐가 돼? 종성이 되는 거고. 뒤에 오면 뭐가 돼? 초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든 아니면 둘 다. 그죠? 여기서 뭐가 발음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조항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장으로 보지 말라는 이유는 조항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놓고 그거 5개 내놓고 얘를 매칭시키는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까딱 그거 그냥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얘가 조건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그 문장으로 보면 조항 뭐 14항과 15항이 유사한데 14항으로 봐야 될 걸 15항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음은 풀 때는요. 조항이 나왔다. 특히 된소리 규칙의 조항이 잘 나와요. 5개였다. 얘기 참 좋습니다. 맞춤법 조항에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5개 조항은 외워두시는 게 요번 시험에 좋을 거예요. 된소리 규칙은 무조건 조항과 같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맞춤법하고 의문하고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외워야 되는 조항, 된소리 규칙 조항은 반드시 외우세요. 2번째, 띄어쓰기 조항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나는 뭐 문법 많이 틀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모든 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쉽게 얘기했잖아요. 종성과 초성이 결국에는 뭐를 일으킨다? 충돌을 일으킨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비유했죠. 빡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빡치기를 하는데 정말 세게 얘랑 나랑 내가 종성이고 얘가 초성이야. 자, 지금 우리 빡치기 하는 거 달려가야 돼. 머리 가서 빡 박았단 말이야. 내가 돌대가리면 얘가 깨질 거고 얘가 돌대가리면 내가 깨질 거고 둘 다 돌대가리면 둘 다 깨지겠지. 이게 기본 원리야. 그지? 그런데 자 봐. 내가 얘를 빡치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없네? 그럼 나 혼자 막 달려가면 어떻게 돼? 내가 종성이면 얘 속으로 얘 자리로 쏙 들어가 버려. 그게 어떤 경우? 초속에 뭐가 오는 경우? 빈집, 이응이 오는 경우. 그 변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형태는 바뀌었죠? 무슨 말이냐? 무슨 법칙? 이거 여는 법칙 얘기하는 거죠. 얘 빈집이잖아요. 그죠? 얘 받침이죠. 얘 혼자 박치기 하려고 달려 들어가면 빈집에 쏙 들어가 버린다 그랬지? 그럼 발음 어떻게 돼? 옷이 이렇게 발음이 되네. 이거 형태가 다르긴 하죠? 근데 이거 변동이라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충돌이 일어나지? 안 한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어떤 건요? 어떨 때는요? 얘 음은 변동이래요. 그죠? 그러면요 선생님
이것도 그럼 이거 발음할 때 오시 어떻게 해? 오시 시 이렇게 발음합니까? 어디?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조건 초성에 이행이 있다고 여는 법칙이 되는 거는 아니다. 뒤에가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얘가 뭘로 바뀐다. 음운 변동 일어나요. 유일하게 빡치게 안 일어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구개음하고 교체에서는 구개음하고 뭐? 구개음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디귿시를 봐서 이 자리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로 인정을 합니다. 얘는 왜 바뀌어요? 형식형태소예요. 이가 조사니까요. 오케이? 여는 법칙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이 종류, 유형이나 이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골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현상이 있죠. 세부 항목이 있죠. 그래서 한 의문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몇 개로 골라줘야 돼? 2개로 골라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최소 2개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나, 이 현상에서 하나. 알겠어? 최소 2개야. 근데 이게 여러 번 바뀌는 의문도 있죠. 그러면 의문 변동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이런 거를 단계적 의문 변동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그 단계를 준다 안 준다?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자 A 다시로 바뀌었고 A 다시가 A로 다시로 바뀌었어. 이렇게 준 단계를 줘놓고 뭘 묻냐면 여기에서 A 여기서 B A, B에 들어갈 현상은 이렇게 물을 때는 줘요. 단계별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음 끼워줄 때 내신에서는 중간 단계 준다 안 준다? 안 좋아요. 안 줘놓고 선택지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봐요. 물어본다. 오케이? 선생님이 어저께 1학년 거가 저기 내신 백자 문제 의문 그거 언어학교 걸 풀어보니까 어떤 출판사 걸 풀어봤는데 조금 이 변동 단계를 조금 이상하게 해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저기 문제를 저기 바꿔놨는데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요 유형에서 얘가 종류입니다. 종류로 물어보면 요 4가지로 물어본 거고 얘가 유형이에요. 그죠? 자, 음끝은 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쉽게 말하면 받침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기니까 우리 그냥 음끝이라고 하죠. 음끝은 가느다란 물방울이죠. 그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네 다리만 봐요. 남자들은 그걸로 잘 나오더라고. 진짜 다리만 보여. 뭐 자기 파는 대로 어쨌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 서울로 가면 돼요. 외우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틀리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비음하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 그죠? 이건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비음이 위치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어요. 맞죠? 그럼 조건은 반드시 비음이 먼저 와야 돼요. 비음이 와야 돼. 비음이. 그 다음 비음 아닌 애가 와야 돼.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비음의 현상이 나타나죠. 유음화도 마찬가지죠. 유음은 근데 정해져 있죠. 누구하고 누가 와야 돼요? 니음과 리을이 와야 돼요. 근데 유음화가 니음과 리을이 오면 대체로 니은이 리을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바뀌어요. 얘가 바뀌는데 얘도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와도. 이게 뭔지 알게?
중성, 초성. 오케이? 이렇게 오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유마에서 알아야 되는 거. 유마는 뭘 알아두셔야 됩니까? 이 유마는 니은이 뭘로 발음이 돼? 니은이 플러스. 소리. 얘는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리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됐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얘는 예외를 외우셔야 돼요. 예외가 잘 나와요. 한자의 3음절에 뭐일 경우는 예외가 돼요? 3음절의 한자어일 경우. 한자어는 얘는 예외가 돼요. 조건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산량 이렇게 왔죠. 자, 니은 조건 왔죠. 니은 조건 왔죠. 맞아요? 그러면 생산량 이렇게 발음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발음이 돼요? 생산량. 생산량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3음절에 한자어일 때는 거꾸로 바뀝니다. 니은이 니은 비음화로 바뀌어요. 아셨어요? 유마에서는 그거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권력은 리을로 유마가 되죠. 근데 앞에 공자를 붙이면 권으로 돼야 돼. 권. 공권력이 돼야 돼요. 그죠? 이번요도 어떻게 됩니까? 이원요. 원래 원요죠. 발음 어떻게 돼요? 이번 요로 되는 거예요. 왜?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나오는 예고요. 공권력 잘 나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저기 직보 때 한번 요 예에 해당되는 거 의문 저기 규정이 나와 있는 거 예외적인 상황은 한번 직보 때 줄 거예요. 직보나 직보 전에 미리 해봤자 다 잊어버려요. 자, 된소리 대기는 이거는 조항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5개. 이게 5개가 이해가 돼야지. 맞춤법에서는 표기의 기준이 표기죠. 표기라고 그랬죠. 맞춤법에서 된소리로 발음이 될 때 된소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맞춤법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표기가 기준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죠? 된소리의 그 5가지 조항으로 설명되는 거는 소리가 그렇게 나더라도 맞춤법에는 표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형을 적어요. 어법을 맞게 적어요. 그런데 5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발음은 된소리로 나. 이유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럼 그죠? 맞춤법 5개 규정인데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소리대로 적어요. 그게 맞춤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된소리는 1차적으로 뭘 외워두자? 원리 5개는 꼭 외워두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되는 거는 국외음화에서 우리는 뭐 조심해야 된다? 국외음화가 오는 거는 기본적인 국외음화의 공식은 뭐다? 공식은 국외음화의 이거의 기본적은 T가 누구를 만나요? 이를 만나면 뭘로 발음이 됩니까? T로 발음이 된다. 이게 기본 원리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거, 요 이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죠?
형식 형태소로 오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우리말에. 뭐뭐뭐뭐뭐. 뜻이 없고 실제 뜻이 없고 문법 기능만 하는 거. 이 조사, 어미? 어미, 마지막 전미사. 와 미쳤다. 오케이? 이 세 개. alright? 그래서 선생님 뭐가 잘 나온다? 바디랑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네? 반. 아 바디랑. 얘가 두 가지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리을이야. 이랑이라는 게 이렇게 그 밭을 보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흙을 쌓는 거, 그걸 이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이름을 이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니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밭을 보세요. 이게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조금 이렇게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가 고랑이고 여기가 이랑이에요. 여기를 이랑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죠.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일 때는 명명으로 결합된 겁니다. 근데 파생어일 때는 얘가 누구누구랑 함께 이런 의미로 가진 와와 가 대신 쓴 거예요. 접속사. 알겠어요? 그래서 단어로 낼 때는 옌지 구별해서 문제에 나와요. 아니면 문장으로 주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으로 주면 와와 가로 바꿔 써보면 말이 된다? 그러면 조사로 쓰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뭐로 쓰인 거다? 명사로 쓰인 겁니다. 실질 형태로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적용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근처 학교에서 보면 저거 자주 나오면 문장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로 다 내요. 기억과 니은은 줘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의문에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당구 선생님으로 잘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의 경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발음 기호가요 소출로 나왔어요. 이거 구경만 아니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 조건에 지금 맞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저거 읽어보면 소출. 소출은 발음되는데요? 소슬? 소들 아니에요? 소들? 소틀. 틀이지. 그냥 뭐야 이 조사잖아요. 여는 법칙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소출로 되어 있으니까 소출로 발음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짱구로 올리는 거야. 이 티귿이 이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모음을 만나서 티귿으로 됐으니까 그게 엄마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 모음은 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을은 이 자체가 자격이 아니 되옵니다. 아셨어요?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꼭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게 첫 번째죠. 국외음악 올 때. 근데 국외음악 올 때는 한 번이 더 있죠. 뭐가 일어날 때?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올 때? 두 번째 거. 이 디귿과 누구가 히읗이 만나서 뭐가 돼? 티귿이 되면서 축약이 되죠. 이렇게 되고 축약이 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이를 만나면 국외음악가 돼요. 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 축약이 돼서 국외음악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금방 앞 시간에 2, 2, 5, 9초 배웠죠? 네. 시가 뭐예요? 전미사죠? 네.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네. 전미사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에서 맞아요. 얘네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티, 타치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치다. 알겠습니까? 자, 티가 뭐고? 이를 만났네요. 그래서 구개음만 조건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 치,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주의하셔야 돼요. 축약이 일어난 다음에 디귿 히읗이 그래요. 디귿 히읗이. 알겠습니까? 일어난 다음에 뒤에 형식 형태서하고 만났을 때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구개음화에서 이거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조건 다른 조사 뭐는 거 의미 없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소틀이 발음이 잘못된 거예요. 소틀이 받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것과 이제 요것의 개념이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 니은 히읗은요 혹은 리을 히읗은요 히읗이 떨어져 나갔을 때요 장군의 단순화로 봐야 돼요 아니면 히읗으로 봐야 돼요 히읗 탈락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죠.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안화가 되죠. 맞아? 진짜요? 아나 아니에요? 안화. 아 네. 아니 이렇게 된 다음에 아 그죠? 여름 법칙으로 나가 되잖아요. 네. 여기 말이에요 여기. 이거 뭘로 봐야 될까요? 히읗탈 왜요? 아니에요. 아니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자신감 떨어졌어요. 왜 자신감 떨어져? 자음군 단순. 자문단은 왜요? 왜냐면은 저 니은 히읗 같은 거 말고도 니은 지읒이나 다른 거 봤을 때 그냥 앞에 걸로 남거나 뒤에 걸로 남을 때도 다 달라. 그러니까 단순화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건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선생님도 이게 한 학생이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수행평가를 받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건 학자마다 달라요. 자 보세요 왜 다른지. 자음군의 단순화의 개념이 뭡니까? 자음군 겹받침을 단순화했다. 헛받침으로 바꾸는 거가 자음군의 단순화죠. 그래서 탈락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개념이죠. 개념으로 보면요. 이 단계에서는요. 겹받침이죠. 그런데 히읗이 떨어져 나가서 헛받침이 됐죠. 그러니까 개념을 적용시켜 놓으면 자음군의 단순화도 맞죠. 그러면 히읗의 탈락은 뭐냐?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히읗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히읗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그게 개념이에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조건도 맞아요. 적용이 되죠. 히읗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히읗 탈락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개념을 다 적용해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논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학자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둘 다 어떤 게 있냐면 둘 다 맞다라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읒 탈락으로 봐야 된다는 선생님들은 요 논리예요. 뒤에서 모음이 왔을 때. 근데 선생님 생각은 달라요. 자음문이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념을 적용하면 항상 문법은 개념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논리에서 이중적 논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쌤한테. 어떤 쌤한테? 학교 쌤. 그렇죠. 뭘 해야 돼? 여쭤봐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관점은 뭔지 알고 넘어가요. Alright? 네. 이해되세요?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안하는요 이런 단계인데 2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히읗에 이거는 선생님이 그 예전에 수능 풀이 강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더라고요. 자음군의 단순화 중에 히읗 탈락이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라고요. 떨어져 나간 거가 무슨 탈락이 되는 거잖아. 니을이 떨어져 나갔으면 니을 탈락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음군의 단순화 중에 무슨 탈락? 히읗 탈락이다. 선생님은 이게 제일 정확한 거라고 봐요. 저도요. 근데 누가? 학교 선생님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됐죠? 해설? 그죠? 니을 탈락은 자 여기 니을 탈락은 이제 뭐 적용해? 여기서 여기하고 조금 이제 히읗 탈락은 어디에만? 얘는 발음에 나타나고 얘는 표기에도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단일화에서는 안 나타나요. 합성어나 또는 파생어일 때. 그리고 결합되기 전을 보셔야 돼요. 바느질 찢으면 어떻게 돼요? 바느질 찢어요? 응. 찢어지죠. 찢으면 어떻게 되냐고. 뭐 플러스 뭐예요? 네? 단일 플러스 바늘을 찢어지는데. 바늘을 찢어. 바늘 쎄는데 어떻게 찢어요 그거를. 소나무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자, 이제 알겠어요? 미닫이를 찢으면 뭐 플러스 뭐?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뭐 플러스 뭐? 자신감 있게. 뭐? 미 플러스 다리? 아니 다시. 다지? 뭐 플러스 뭐예요? 밀다의 밀이에요. 밀 탈락이죠? 여다지도 똑같죠? 열다의 열 플러스 다지. 오케이? 이거 조사예요. 전미사예요. 전미사. 미다지 미다지 여다지 문이잖아요. 문. 미는 거 여는 거. 오케이? 문의 종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용언도 어떻게 보면 우짓다는 뭐가 결합이 된 말이에요? 울 플러스 짓다. 앞에가 어간입니다. 오케이? 멍멍 짓다. 오지. 울부 짓다를 줄여서 우짓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삽을 뭐라고 그래요? 부사. 부삽. 불을 뜨는 불. 불을 뜨는 부삽. 또 불을 좋아하는 나방을 뭐라고 그래요?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불나방 잘못된 표현이에요. 부나방이 맞는 겁니다. 진짜요? 리을 탈락됩니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근데 왜 다 불나방이야?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근데 국어 사전에도 불나방 불나방이라 나온다고? 네. 부나방이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장면, 짜장면 같은 건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또 강가에 그 맨질맨질한 돌 있죠. 저요. 아 저역도 말고 뭐요? 차돌. 차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차돌박이요. 미쳐버릴 거야. 돌 먹어요? 차돌박이. 돌의 종류인데 왜 차돌박이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건 뭐 플러스 뭐예요? 찰진 돌의 줄임말이에요. 차가운 돌이 아니라 찰진 돌. 그래서 찰 플러스 돌이에요. 알겠죠? 합성어입니다.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예? 알았죠? 네. 문법 더럽게 지금 재미없어요. 네. 우리 상 씨는 참 문법을 재밌게 공부하는 저 근데 문법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하고. 저 진짜 문법 저 업무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학교 선생님을 가르쳐도 재밌어요? 네, 저 대답 엄청 잘해요. 졸라 싫죠 문법. 아, 외워야 되니까 그죠? 귀찮아 미쳐버릴 거지. 하자마자 들어야겠다. 근데 요거는 잘 봐야 돼. 내가 못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둘 다 모음 탈락이죠. 자, 이 모음 탈락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용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네들은 뭘 어간 찾으라고 그랬어요. 기본형. 얘는 내가 늘 항상 하는 얘기죠. 어떤 문법에서든 용언이 나오면 항상 어디서 생각하라고? 기본형에서 생각하라고. 알았어요? 글씨를 써. 뭐가 결합이 된 말이에요? 써. 글씨를 써. 기본형이 쓰다죠. 맞아요? 어간이 뭐죠? 쓰죠. 거기에 어가 붙으죠. 얘도 그렇고 둘 다 뒤에 쳐두면 오는 게 뭐 서가 붙을 수도 있고 걔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아나 어가 옵니다. 알겠죠? 기본형에서 아가 어가 왔을 때 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의탈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말 많잖아. 야, 너 집에 가. 용언이 아니에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뭘 붙여보면 돼요. 끝에 집에 가는 기본형이 있어요 없어요? 뭐죠? 가다. 그러면은 용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아, 어간과 음. 근데 가다의 기본형은 뭐죠? 가다죠. 어간이 뭐죠? 그럼 걔는 지금 어간만 쓰고 보네. 야, 너 집에 가! 기적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계 보지 말라고. 걔는 어간만 쓰인 거네요. 그럼 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명령문 뭐 어미가 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의 아와 뒤에 어미 아가 같은 소리죠. 동네 탈락입니다. 야, 타! 타 아죠. 하 왜?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기본형이 있는데 어감만 썼다 그러면 그냥 의식어만 할 필요가 없죠. 뭐가 붙었다? 동음이 따라서 나온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거센 소리 대기. 얘는 뭐 겨우 이런 것도 해놨네요. 자, 공식처럼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희우씨, 예시. 가다부지를 만나. 가다부지를 빨리 말해봐. 희우씨, 예시 가다부지를 만나. 가다부지를 만나. 카타푸츠로 된 발음. 카타푸치로 된 말. 거센 소리예요. 어려우죠? 알았죠? 알았죠? 자음의 거센 소리 대기는 축약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읗의 위치는 어디에 오든 상관이 없다. 네.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된 소리는 고정적으로 나타나요. 뒤에서만 나타나요. 앞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성에서만 나타나요. 된 소리는. 그래서 몇 번 외우세요. 가다부지가 거꾸로 해도 되죠. 히읗이 먼저 안 나오고 가다부지가 히읗을 만나 카타푸츠가 돼. 가다부지가 히읗을 만나 카타푸츠가 돼. 그죠? 맞아? 그 다음에 가다 사바자 가다 사바자가 끝에 부서지로 돼. 된소리 되게. 알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외우려는 말이야? 기억, 지긋, 니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니까 잘 외워지지 않아요. 문장으로 외우든가 아니면 내가 문장 만들기 하기 힘들면 그냥 발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외우세요. 공식처럼. 그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뭐 기억, 지긋, 니은 이렇게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센 소리 뭐야? 그러면은 가다부지가 히읗을 만나 카타푸츠가 되는 겁니다. 거기 약간 리듬이 실으면 재밌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된 소리는 뭐야? 끝에 부서집니다. 그죠? 중국말이죠. 맞아요? 자, 모음의 축약이 있는데 이게 좀 골 때려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딜레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수능에서 배워서 설명 해설 나온 거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교재하고 이게 세 박자가 다 안 맞아요. 이게 결합이 돼서 와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걸 지금 축약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이은이 음악이 아니고 출연. 아니 모음 좌음이 아니라 진짜 멍청이다. 이게 논리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돼요. 봐봐. 이거 단모음이죠? 그죠? 얘 단모음이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이 됐어요. 와는 무슨 모음이에요? 얘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그럼 몇 개 개수로 따지면요. 어머니 개수로 따지면 몇 개로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중이란 뜻이 뭐예요? 두 개죠. 맞아요? 이게 문법 이론으로 보면 이 오가 반모음 결합을 하려면 반모음과 결합을 하려면 오 우개하고 반모음 2개가 있잖아요. 얘가 먼저 오로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다 축약으로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게 17년인가 18년에 의문에 저기 반모음에 첨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년도에 교체가 나왔거든요. 모음의 교체가. 근데 축약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돼요? 반모음의 개념은 다른 반모음과 결합하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우개와 이개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는 일반적으로 반모음에서도 오, 우가 있고 이가 있잖아. 구별해주기 위해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된 건 반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뀐 개념은 뭐냐면 반모음과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은 서로 다른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반모음의 개수를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바뀐 개념이. 그럼 일단 얘로 바뀌었잖아요. 다른 모음이라며요, 그죠? 바뀌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교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뒤에 나온 18년도에 나온 그 보기의 이론입니다. 단모음이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바뀌어서 단모음으로 바뀌어서 결합이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게 개수를 따져보자고요. 얘 하나고요. 얘 단모음 하나죠. 얘 이중모음을 하나로 보면 개수가 줄었죠. 축약이 돼요. 근데 이중모음은 모음 몇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2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중이니까. 그죠? 이거를 하나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됐을 때 보호하고 이가 결합을 했을 때 뭐가? 보이예요 보이. 보이. 왜? 소년. 오 단모음이죠. 이 단모음이죠. 하나죠. 그럼 얘가 결합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대가 됐다고 했을 때 대도 무슨 모음이에요? 단모음이죠. 뭐야? 하나가 돼버리죠. 뭐야?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에 둘 다 축약으로 보면 이런 논리가 문제가 되죠. 아, 네, 죄송해요. 머리 포개지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교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개수로 따지면 축약이라는 건 분명히 의문의 개수가 줄어야 되는 거고 이중모음의 개수를 몇 개로 봐야 되는 거냐, 그죠?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느냐, 2개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모음이 21개잖아요. 이중모음의 개수를 셀 때는 하나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슨 모음이 결합해서 잡모음이 됐든 이중모음이 됐든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축약으로 보세요. 뭐만 빼고 반모음 이 첨가만 빼고요. 아셨습니까? 그냥 모음과 모음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얘도 와서가 된 것도 축약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배 같은 경우도 축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뭐 결합이 돼서 된 거는 모음이 이중모음이 됐든 단모음이 됐든 하나가 된 거는 축약으로 본다.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뭐 오늘 몇 가지야? 아직 이제 다 끝났는데. 반모음 첨가는 이해가 되죠? 네. 반모음 첨가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형태하고 발음기하고 다 됐을 때 안 변한 거 지워놓고 보면 쉽다고 그랬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뒤에 게 바뀌었어. 그럼 뭘 넣을 수 없다는 얘기지? 넣는 거 뭐밖에 없어? 모음은 첨가는 이밖에 없어. 어렵지 않지? 네. 그 다음에 초성에 빈집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니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 첨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니은이 들어가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물약 같은 거. 최종 발음 어떻게 돼요? 물, 약이에요? 략이에요? 물, 략으로 되죠? 물, 략이 맞아요. 략. 니은. 물약. 알았어? 그러면 그게 뭐가 들어가서 니은이 약에 이응 자리에 들어가서 앞에 리을하고 유마. 니은이 충돌이 일으켰죠. 조건 되네. 무슨 조건? 요마 조건. 맞아요? 그래서 물약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니은 청구 아닌데? 클라 소리 하면 안 돼. 니은 청구는 뭐 있다 없다? 없다. 알았니?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럼 이거 다 배운 거 있죠? 네. 이거 지금 뒤에 있는 거 어디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야 이거. 이거 알겠어요?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이 형태소는 뭐 지금 니네 의문에 적어온 이거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이거 인도 거꾸죠. 네. 형태소 준 거는 여러분들 그뭐 실질량수 이런 말이 나와서 아마 선생님이 참고 자료를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끝난 거야? 음은 다 끝난 거야. 네. 어디까지 출격? 여기까지 다 끝. 맞춤법 여기까지 끝난 거야. 맞춤법 남은 거예요. 인도법.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숙제는 원장님이 내.